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개념 수학 8번째 시간이네요. 자, 분모의 유리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의 유리화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했더니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루트 2분의 1 가장 간단하게. 이거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걸 갖다가 루트 1은 1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주 간단한 형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는 아닌 거예요. 자, 이처럼 이렇게 답이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분모가 무슨 수인 거예요? 분모가 무리수인 거잖아요. 분모가 무리수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앞으로 약속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모를 무슨 수로 바꾸겠다? 유리수로 바꾸겠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분모의 무리수, 즉 루트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리수로 바꾸겠다. 이걸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마치 뭐랑 똑같냐면 3분의 15 이렇게 답이 나오면 이것을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약분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떤 수가 약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뭐 틀리거나 아니면 감점을 시킵니다.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산을 했는데 분모에 루트가 남아 있어. 근데 이걸 유리화하지 않았어. 유리수로 안 바꿨어. 그렇다면 감점토는 이걸 틀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수학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점 정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모를 유리화 시켜주는 작업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위에 있는 수 루트 2분의 1이 있어요. 자, 루트 1을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유리수로 바꿀 것인가? 우리 이미 첫 번째 시간 또는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면 제곱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알려드렸어요. 왜? 2의 제곱근이 루트 2니까 거꾸로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2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을 유리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같은 수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에 간단한 루트 형태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유리화 하려면 같은 무리수를 곱해주면 된다. 한 번 더. 근데 이렇게 곱해주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는 다른 수잖아. 그래서 식의 변함이 없으려면 분자에도 똑같은 루트 1을 곱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식의 변함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분모는 뭘로 바뀝니까? 유리수 2가 되고 분자가 무리수 루트 2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분모를 유리화하면 분모는 무슨 수가 되는데 유리수가 되는데 분자는 무리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자도 유리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모만 유리수가 되면 돼요. 분자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분모만 무슨 수가 되면 된다? 유리수만 되면 된다. 즉 루트가 없으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분모의 유리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에 있는 같은 무리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분모의 유리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만 또 배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만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건 알 것 같고 이걸 살짝 제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다른 수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2루트 3분의 1 역시나 분모가 무리수입니다. 이걸 유리화 하세요라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해요. 분모의 무리수 2루트 3이 있네. 그렇다면 배웠듯이 똑같이 분모에 있는 무리수 2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약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2가 무리수예요? 아니에요. 뭐만 무리수예요? 루트 3만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2까지 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리수는 곱할 필요가 없이 무리수만 곱해주시면 돼요. 다만 답을 계산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루트 3을 두 번 곱하면 얼마? 3이 있고 앞에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 있어야 된다. 즉 분모를 3만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6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분모 유리화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2 루트 3을 곱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약분을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한 단계를 살짝 또 발전시켜 볼게요. 이렇게 현재 조금 더 복잡한 거죠. 아시겠죠? 한 단계 발전시켜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이와 같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 루트 18 무리수 맞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시는 친구들 있냐? 루트 18이 무리수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18을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루트 18과 같이 근호안의 수가 살짝 큰 경우에는 이걸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즉 루트 18은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3 루트 2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수와 같은 경우도 굳이 루트 18을 그대로 놔둘 필요 없이 일단 루트 18을 뭘로 3 루트 2로 바꿀 수만 있다면 뒤의 수 역시나 굳이 3까지 곱할 필요 없이 루트 2만 이렇게 곱해주면 가장 깔끔하게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할게요. 그러면 루트 2를 두 번 곱하면 얼마라고요? 2예요. 그러니까 앞에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 분자는 루트 2. 그래서 이걸 얼마다? 6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분모의 유리화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42 그 다음에 루트 6 이렇게. 자, 앞에 있는 1, 2, 3번 얘와 4번 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1, 2, 3번은 분자는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드렸어요. 분자는 1 드렸는데 4번 얘는 분자도 살짝 형태를 바꾼 거죠. 1이 아닌 형태인 겁니다. 자,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친구들이 루트 42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루트 42를 곱해주면 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곱해주는 순간 뭐에 문제가 생기냐? 분자를 계산할 때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잘 보시면 뭐가 돼요? 분모 분자가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근호 하나만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루트 42분의 6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루트 7분의 1이 돼서 분자는 뭘로 바뀌고요? 분자는 1로 바뀌는 거잖아. 분자는 1만 남고 분모가 루트 7만 남는 거잖아. 바로 이렇게 탁탁 나눗셈을 하시면 분모의 루트 7이 되는 거야. 4번과 같이 약분이 되는 경우는 약분을 먼저 한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를 하라는 말이구나. 즉 나눗셈이 먼저 되면 약분이 아니라 나눗셈이 되면 나눗셈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났더니 뭐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루트 7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 그쵸?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이 되고 분자가 루트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분모의 유리화는 분모가 무리수인 것을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칭하는 용어이다. 이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다? 같은 무리수를 한번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분모에 있는 수가 유리수와 무리수의 곱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굳이 유리수까지 분모 분자에 곱해주지 말고 무리수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분모에 있는 무리수 안을 봤더니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살짝 큰 경우에는 이 근호를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좋고, 그 다음 4번과 같이 나눗셈이 먼저 가능한 경우에는 나눗셈을 먼저 한 다음에 최대한 분모를 간단한 근호가 있는 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를 실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 분모 유리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모든 유리화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오늘 강의 끝났나요? 아닙니다. 자, 분모 유리화를 하고 나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죠. 그럼 당연히 지난 시간에 혼합 계산, 즉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한식에 섞여 있는 이건과 같이 곱셈, 나눗셈, 나눗셈, 곱셈 섞여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 않고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히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겠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에 곱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그냥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곱셈은 신경 쓰이지 않는데 뭐가 신경이 쓰여요? 나눗셈이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경우는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지만 나눗셈이 있는 경우는 그냥 분수꼴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어떻게? 루트 7을 분모에 루트 3과 루트 14의 곱셈은 분자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호 안에 곱셈과 나눗셈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약분이 되죠. 그래서 1과 2가 약분되기 때문에 결국 답은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3 곱하기 2가 돼서 6, 루트 6이 답인 겁니다. 됐죠?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나눗셈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루트 6.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만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고 싶은데요. 이거 먼저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14, 42 나누기 루트 7, 이거 루트 6. 선생님, 이거 훨씬 편한데요? 그래요.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저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 다음에 있는 식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산하시면 약간 힘들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역시나 앞에 있는 것은 곱셈이 먼저 나눗셈이 뒤였다면 뒤에 있는 것은 나눗셈이 먼저 곱셈이 나중입니다. 뭐 나눗셈 먼저 하고 곱셈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저는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분수꼴로 나타냅니다. 이때 주의사항, 분모에 들어갈 수가 뭐예요? 루트 15는 일단 와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많은 친구들이 또 이것을 루트 35까지 씁니다. 아니에요. 나눗셈 바로 뒤에 있는 수만, 나눗셈 바로 뒤에 있는 수만 분모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루트 6과 루트 35가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처럼 편하게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바로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거 3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루트 3으로. 그럼 이게 루트 5만 남죠. 다시 이거 루트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럼 분모 1, 분자 루트 7. 그래서 얼마가 된다? 루트 14가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써드린 겁니다. 6 곱하기 35 나누기 15를 한 다음에 똑같이 약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3으로 나누고 5로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2, 7은 14, 루트 14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의 계산 시간, 스피드, 실력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이 약간 복잡해졌어. 확실히 앞에 있는 것보다 복잡해졌죠? 왜 복잡해졌냐면 근호 안에 분수식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처럼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 그렇죠.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시면 좋냐? 어떻게 하시면 좋냐? 아까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계산을 빨리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이 있으면 분수꼴로 고치면 되는데 나눗셈 뒤에 이와 같이 분수가 있으면 이걸 분수꼴로 고치기 쉽지 않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반적인 수의 나눗셈과 똑같이 나눗셈을 뭘로 바꾸고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에 무엇을 취한다? 역수를 취한다. 즉 역수를 곱하시면 돼요. 즉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역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근호 안에다가 쓰고 근호 안에 있는 모든 수를 근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약분 2로 약분되죠? 그럼 끝났네요. 자,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산하시면 수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벌써 200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 상태에서 소인수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4는 2의 제곱 5 있고 그 다음 10은 2 곱하기 5잖아요. 이렇게 바로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걸 계산까지 끝내고 나서 다시 소인수분해하면 어차피 이걸 한 번 더 쓰잖아. 무의미하게. 그래서 2단계 생략하고 바로 이 상태에서 소인수분해 들어간다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2가 2개 있으니까 2 하나 밖으로 나올 수 있죠. 5도 2개 있네요. 따라서 5 하나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근호 안에 뭐가 남습니까? 2 하나 남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10루트 2 이렇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나 앞에 있는 것은 곱셈, 나눗셈, 뒤에 있는 것은 나눗셈, 곱셈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마찬가지 나눗셈의 뒤에가 이렇게 분수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눗셈을 일단 뭘로 바꾸겠다고요? 곱셈의 형태로 바꾸겠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3분의 루트 24 나눗셈 곱셈으로 그 다음에 이거 역수 얼마입니까? 12예요. 그렇죠? 루트 12분의 1 선생님 이거 루트 12분의 1의 역수가 루트 12 어떻게 되나요? 근호 안에서 분자 분모를 바꿔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3 나누기 5 루트 2가 되겠죠. 자, 반드시 음수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일단 부호부터 정해야 되겠죠. 앞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양수였기 때문에 플러스였지만 이것은 양수, 음수가 있기 때문에 부호 먼저 결정, 부호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꺼번에 갈게요. 자, 한꺼번에 가려고 봤더니 앞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루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루트가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끼리 앞에 있는 거 유리수 뭐에 있어요? 3분의 1. 그럼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얼마? 5분의 3. 이렇게. 유리수끼리. 그 다음에 루트 24, 12, 그 다음 분모에 2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이렇게 됐습니까? 계산할게요. 일단 유리수 부분 3이 약분이 되네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자, 그럼 곱하기 이 안에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6이 됩니다. 아, 그러면 계산하지 말자고요. 계산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로 소인수분해. 자, 24는 뭡니까? 2의 제곱 곱하기 6으로 쓰겠다. 그 다음 뒤에 얼마? 6. 아, 선생님 왜 소인수분해를 마저 안 하시고. 자, 우리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곱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24는 제곱이 2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6이 있는데 다행히 뒤에 또 6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 낫겠죠. 이해 가시겠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돼요?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돼요. 봅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근호 안에 2의 제곱 2 나오죠? 근호 안에 6제곱 6 나오네요. 근호 안에 1만 있으니까 근호 없어도 되네요. 자, 이거 더 이상 약분될 게 없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분명히 앞에 있는 두 개씩 하고요. 뒤에 있는 두 개씩이 똑같은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인데 난이도가 확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맞으나 그냥 식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계산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1단계 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한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포인트에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도형 문제가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삼각형이죠. 뒤에 있는 건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때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때 직각삼각형의 그냥 일반 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에 미안합니다.
밑변의 길이와 높이 나와 있고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몰라 세로의 길이 알아. 이때 뭘 구하랄까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입니다. 자, 이 그림이 아마 많은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를 주고요. 직육면체를 주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 중에 어느 하나를 안 줘. 그리고 뭘 주냐면 이 직육면체 부피를 주고 이 모르는 높이 또는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연습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삼각형 넓이 따로 구하고 사각형 넓이 따로 구해야 되겠죠. 자, 삼각형 넓이부터 갑니다.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4루트 5 곱하기 높이 5루트 2그죠. 이거랑 넓이가 같대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하시면 끝나요. 그럼 x는 어떻게 구할까요? x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2분의 1 곱하기 4루트 5 곱하기 5루트 2 나눈 다음에 루트 20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x잖아요. 됐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적당한 문제죠. 난이도도 적당하네요. 자, 이걸 계산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자, 유리수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하시고요. 무리수 루트 곱하는 것은 안에서 곱하고 나누는 것은 안에서 나눠주면 된다. 자, 이게 나중에 잘 되면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 처음이니까. 자, 유리수 계산. 약분 2 곱하기 5는 10이 될 것이고, 자, 근호 안에 있는 수 계산 5로 약분 2로 약분. 자, 얼마가 됐습니까? 루트 2분의 1입니다. 자, 이건 정리하면 10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1이 되는 것이고, 좀 더 정리하면 10 나누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답을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분모가 무슨 수니까? 무리수니까. 따라서 무엇을 한다? 유리화. 유리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분모 문제에 뭘 곱한다? 루트 2를 곱한다.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죠? 루트 2의 제곱 2가 되고, 분자는 10 루트 2가 되는데 약분이 한 번 더 내요. 약분 한 번 마지막으로 하시면 결국 답이 얼마다? 5 루트 2.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렇구나. 자, 오늘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습니까? 분모의 유리화. 대단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요소 공부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답에 이와 같이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반드시 유리화해 주셔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